올케, 우리 엄마 장례식 치른다고 고생 많았어. 올케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지 뭐야. 올케가 없었더라면 나랑 상우 절대 그렇게 순조롭게 엄마를 보내드리지 못했을 거야. 그동안 고생 많았고 고마웠어. 이건 내 진심이야. 어머니 생전에 절 친딸처럼 이뻐해 주셨는데 그 정도는 해드려야죠. 아니 근데 정말이지 모르는 사람이 봤음 올케가 딸이고 내가 며느리인 줄 알겠어. 엄마 화장터로 실려갈 때 올케거에 기절할 정도로 울어서 곁에 있는 내가 다 민망했잖아. 친딸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올케가 그렇게 울면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형님이 가만히 있었나요? 장례식 치르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에 미소를 달고 있었지 않았나요? 아니 그럼 조문객들 앞에서 눈물바람이었어야 하니? 그건 어렵게 방문해주신 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엄마 평생 골골거렸음에도 불구하고 73살까지 사셨으면 호상이라고 봐도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울고불고 오버할 필요 있니? 올케 도움이 없으면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혼자 처리하지 못하는 몸으로 존엄도 없이 살 바에는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니?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사람이 어머니 임종도 안 지켰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3일 내내 형님이랑 제 남편 이름을 부르면서 애타게 기다렸는데 대체 왜 병원에 코빼기도 한 번 안 내밀었어요? 바쁘다고 했잖아. 올케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난 내 엄마라 병원 같은 데 갈 시간 없어. 그리고 3살짜리 애 데리고 임종 지키러 갔다가 괜히 귀신이라도 붙으면 어쩌니? 돌아간 사람은 돌아갔지만 산 사람은 또 살아야 하잖아. 어린 날 새끼 팽개치고 언제 눈 감을지도 모르는 엄마 임종을 지킬 수는 없잖아. 엄마도 분명 날 이해할 거야. 형님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면서 꼭 그렇게 어머니 마음에 상처를 줘야 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간병이랑 병원비를 몽땅 다 저한테 떠맡긴 거로도 모자라서 임종마저 안 지킨 주제에 장례식장에 나타나서 시종일관 웃는 낯을 보이다니? 형님이 그 작은 뇌 속에는 목화꽃이라도 가득 찼나 봐요? 뇌도 없이 멍청하게 산 건 올케나 아니니? 피도 안 섞인 나물 위에 모든 걸 바친 너야말로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뭐라고요? 7년 동안 우리 엄마의 충실한 간병인 노릇을 한 건 고맙게 생각해. 덕분에 내 손은 한 번도 안 더럽히고 엄마를 천국으로 보낼 수 있었고 엄마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게 됐어. 우리 엄마 은근 깍쟁이라 재산 엄청나게 모아뒀을 텐데 어쩌지? 공짜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잠도 안 오고 일도 손에 안 잡히잖아. 그래서 장례식 치르는 동안 부실한 인간처럼 실실 쪼갰어요? 그래 그랬어. 근데 그게 왜? 너나 나나 그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 아니니? 세상에 돈이 싫다는 인간이 어딨어? 재산 상속받으면 넓은 아파트도 한 채 사고 외제차도 하나 뽑아야지. 근데 올케나 불쌍해서 어쩌지? 우리 엄마 손과 발노릇을 7년이나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법은 며느리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네? 며느리 난 철두철미하게 남이란 얘기 아니겠어? 미안하다 고생만 죽어라고 하고 아무것도 못 받는 처지가 돼서 법이 원래 그렇다니까 그러려니 하고 포기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겠어? 재산은 내가 그리고 집은 상우가 가지기로 이미 결정했으니까 괜히 내 재산에 욕심내는 염치 없는 짓은 하지 마. 알겠지? 7년 동안 어머니 손 한 번 닦아드린 적 없고 기저귀 한 번을 바꿔드린 적이 없는 인간이 어머니 재산에는 또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드는군요. 재산 욕심낸 적 없으니까 걱정 말고 가져갈 수 있으면 어디 한번 가져가 봐요. 내 동생한테서 버림받고 집에서 쫓겨날 주제에 주둥이만 살아서 말대꾸하기는? 너 이제 곧 개털되는데 몰랐지? 개털이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내 동생 너 몰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전혀 눈치 못 챘니? 그렇게 무디니까 남편이 바람피는 것도 모르고 멍청하니 누워있는 시어머니 간병이나 하면서 헌신하다가 헌신짝이 되는 거잖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바람을 폈다고요? 못 믿겠으면 조용히 기다려보던가. 조만간 이혼하자고 선포할 텐데 암튼 내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나머지 일은 니들끼리 알아서 해. 난 내가 받을 재산만 받으면 돼. 방금 형님한테서 이상한 말 들었는데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니? 무슨 말? 아 그래 맞다. 당신한테 감사히 인사를 해야지. 고마워 여보.
우리 엄마를 7년이나 간병한 거로도 모자라서 마지막까지 격식 차려서 정중한 분위기 속에서 편하게 보내드려서 아들로서 정말 백골난망이야. 당신한테 진 빚은 내가 내 생에 꼭 갚을게. 그게 무슨 개소리야? 빚이 있으면 지금 이번 생에 갚아야지 뭔 내생 같은 소리니? 그게 나 한 번에 여러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서 마음속에 한 사람밖에 담을 수가 없단 말이야. 미안하지만 내 맘속 유일한 여자는 당신이 아니야. 당신이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만 날 놔주라. 남은 인생은 후회 없이 그녀랑 사랑하고 싶고 그녀랑 같이 늙어가고 싶어. 운명의 여자랑 정식 부부로 살고 싶어. 어머니 돌아가시고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어지니까 운명의 여자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럼 난 뭐였어? 당신 엄마 간병해주고 당신 뒤치다꺼리 해주는 종년이었니? 아니 뭐 꼭 그렇게 비관적이게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 부부란 게 꼭 한 가지 형태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 사랑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체면을 위해서 결혼하는 이유는 넘치고 넘칠 거잖아. 그 중에서 난 우리 엄마를 돌봐주고 날 내조해주는 여자가 필요해서 결혼했단 거일 뿐이야. 그딴 개소리를 지금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니? 결혼이란 원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나름 다 본인의 이익을 위해 따져서 하는 게 결혼 아니니? 날 간병인 겸 파출부로 쓰려는 게 네 결혼의 목표였단 말이야? 이제 와서 그렇게 따져봤자 당신 처지만 더 비참해지지 않겠어? 우리 그만 살자. 이혼하고 집에서 나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는 챙겨줄게. 근데 집은 내가 상속받기로 했으니까 당신이 나가는 게 맞아. 재산 분할?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돈을 물쓰듯 해온 주제에 재산이 있기나 하고 큰 소리니? 당신 짐은 박스에 넣어서 문 밖에 놔둘 테니까 그거 들고 사랑하는 여자한테 가. 내가 한 말 다 어디로 들은 거야? 의지하고 살던 엄마가 죽고 나한테 버림받으니까 정신줄을 놔버렸니? 집은 내가 상속받는다고 했을 텐데. 당신이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해. 어머니 누워 계시던 7년 동안 한 번도 간병해드린 적 없는 인간이 낯짝도 두껍지. 정말 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 한 그건 개꿈일 뿐이니까 꿈깨.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해도 당신한테 갈 건 아무것도 없을걸? 우린 곧 이혼할 거니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1년 전에 어머니께서 나한테 증여해 주셨어. 그러니까 당신이 상속받을 일은 절대 없으니까 욕심내지 마. 물론 어머니 재산도 몽땅 다 나한테 증여했으니까 형님한테도 그렇게 전해.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에 쓰러지지 않게 미리 청심환도 좀 챙겨주고. 말도 안 돼. 지금 당장 누나 부를 거야. 이건 2대1로 싸울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야. 우리 엄마가 재산을 다 너한테 증여했다고? 그게 대체 말이야 방구야. 우리 엄마 재산을 왜 생판남인 네가 다 가져가니? 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더러운 수법을 쓴 건지 이실직고하지 못해? 전 아무런 수법도 쓴 적 없는데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우리 엄마가 너 같은 거한테 재산이랑 집을 다 줬단 말이야? 네가 한 짓 다 고백하고 재산이랑 집 다 토해내. 안 그럼 최고위 변호사를 찾아서 너한테 간 거 몽땅 다 빼앗아 올 거야. 어머니께서 주고 싶다고 하셔서 받았을 뿐인데 뭘 어떻게 뺏어가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가슴 아픈 결심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7년 동안 당신들 남매가 한 게 뭔지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한번 말해볼래요? 회사 다니고 돈 버느라 바빠 죽겠는데 언제 엄마한테 신경을 써?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니니? 돈만 벌어다 주면 나머지 가정일은 다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니? 핑계대지 마.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게임할 시간에 어머니 얼굴 한번 봐드리고 어머니 손 한번 잡아드리고 어머니랑 말 몇 마디 나눴으면 됐잖아. 어머니가 입원을 하시던 수술을 하시던 병문안 한 번을 안 한 아들도 아들이니? 그러니까 난 회사 다니느라 바빴다고 했잖아. 나도 살림하고 애 키우느라 바빴단 말이야. 시어머니 간병은 원래 며느리 몫인데 당연한 거라고 왜 생색을 내니?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따님이 정말 효녀네요. 하던 간호사의 말에 씁쓸하게 웃으시던 어머니의 그 처량한 눈빛을 본 적 없죠? 간병은 바라지도 않고 그냥 와서 얼굴만 비추기를 바라셨는데 그것마저도 어머니한테는 사치스러운 소망이었나요? 어머니 그동안 저랑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나누셨는지 아세요? 첫 아이인 형님을 낳고 너무 행복해서 울었고
조그마한 어린 생명이 걱정돼서 자다가 깨서 숨 쉬는지 확인하고 또 자다가 깨서 잘 자는지 확인하고 형님이 처음 말문을 턴 날 처음 걸음마를 뗀 날 처음으로 유치원 가고 학교 간 날 처음으로 알바한 돈으로 엄마 내복을 선물한 날 처음으로 남친이 생겼다고 엄마한테만 소곤소곤 알려준 날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또 출산하고 형님이 그 모든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평온하고 행복하고 또 슬펐던 어머니의 그 표정들 아직도 제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딸인 형님 머릿속의 어머니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엄마가 정말 그렇게 날 그리워하고 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 그땐 그랬었지. 엄마가 최고였던 적도 있었고 엄마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시절도 있었지. 엄마한테 효도하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갑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데 엄마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갔잖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내 말을 들어줄 엄마는 이제 영영 이 세상에 없잖아. 누나 대체 왜 그래? 그렇게 쉽게 무너지면 재산도 집도 다 뺏기게 된다는 거 몰라? 우리한테 남은 건 이제 돈밖에 없어. 너야말로 정신 차려, 미친놈아. 내가 싸가지를 물 말아 처먹었다고 너까지 인간 말종짓을 했니? 엄마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간병은 올케한테 다 떠맡기고 밖에서 여자나 만나고는 주제에 아직도 주둥이만 살아서 함부로 놀려대고 있니? 당장 올케한테 사과해. 그리고 엄마한테 진심으로 참해. 누나까지 그럼 난 어떻게 마음을 다잡으란 거야. 엄마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누나까지 그럼 난 어쩌란 말이야. 미안해 여보. 내가 미친놈이었어. 절대 나 용서하지 마. 그동안 생판남인 우리 엄마를 간병해 드리느라 많이 힘들고 괴로웠단 거 잘 알아. 미안해. 아니 난 힘들다고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 어느 날 우연히 어머니 지갑을 본 적이 있어. 지갑 속에는 개나리꽃이 으드러지는 어느 봄날 어머니와 내가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뒤에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었어. 어머니한테 난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집이랑 재산을 증여해 주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받았어. 난 딸이니까. 그리고 어머니는 내 엄마니까. 미안해 여보.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고마워. 그 후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 남편은 5천만이라는 위자료를 입금해줬습니다. 그 정도 돈이 없었던 사람인 줄 잘 알고 있기에 대출을 낸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와도 헤어졌다고 공동의지인한테 전해들었습니다. 염치 없어서 재결합이란 꿈조차 못 꾼다면서 꺾어 물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마음이 많이 착잡했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깨끗이 닦고 아끼던 거울은 이미 깨져버렸으니까요. 시누이 또한 그 후 재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고 열심히 맞벌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참회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남매를 보면 어머니께서 많이 뿌듯해하시겠지요? 너 지금 어디니? 채연이 맡기러 친정에 왔어요. 곧 장례식장으로 갈 생각이니까 힘드셔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누구보다 제일 힘든 건 어머니란 거 잘 알아요. 하지만 어머님이 힘을 내시고 마음을 강하게 잡수셔야 아버님도 안심하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님은 이제 안 계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니 외롭지 않게 앞으로 자주 방문하고 보살펴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네 시아버지 장례식에 올 필요도 없고 앞으로 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다시 네 얼굴 보이지도 말고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네 갈 길 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병이 갑자기 악화되고 손쓸 사이도 없이 돌아가셔서 많이 힘드신 건 알겠지만 장례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 이혼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잖아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어머니랑 괜찮은 고부관계를 이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저만의 착각인 건가요? 그래, 그건 네 착각일 뿐이야. 사실 난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어. 생긴 것도 성격도 걸음걸이도 목소리도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또 너 역시 네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니까 내 개인 취향으론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입 다물고 있었을 뿐.
난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부터는 며느리로 인정한 적 없어. 혼전 임신으로 내 아들 발목을 잡은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3대 독자인 우리 가문에 시집와서 딸을 낳은 것도 눈에 거슬렸어. 그 말씀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어머니 한 번도 저한테 그런 내색 내신 적 없잖아요. 설마 하니 내가 대놓고 며느리 구박하고 시집살이 시키는 그런 교양 없는 시애미인 줄 알았니? 불만이 있어도 성에 차지 않아도 오직 내 아들이 행복을 위해서 눈 감고 귀 닫고 있었을 뿐이야. 믿을 수 없어요. 혼전 임신이지만 최고의 혼수인 손주를 배에 채워서 왔다고 기뻐하셨잖아요. 제가 진통을 겪을 때 분만실 밖에서 온 밤을 자지도 않고 기다리시고 귀한 손녀딸을 낳느라 고생했다고 저 혼자 쓰라고 300만 원이나 챙겨주셨잖아요.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김치랑 반찬 국까지 포장해서 가져다 주시던 어머니가 절 미워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 친정엄마 이상으로 절 아껴주신 어머니가 절 내쫓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갈게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분명 오해도 풀릴 거예요. 아니 오지 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집에 있어. 그렇다면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제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네 남편 놈이 그 정신 나간 놈이 장례식장에 어떤 미친년을 데리고 와 있어. 미친년이라니요? 너랑 이혼하고 같이 살려니래. 얼굴에 울긋불긋 색칠하고 가슴이 훤히 보이는 옷을 입고 장례식장에 와 있어. 돌아가신 영감한테 새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인사드리고 조문하러 오시는 손님들한테 우리 집 새 며느리가 될 후보라고 얼굴을 알리겠대.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단호하게 말했더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미친년 놈들이 오히려 노인네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고 협박을 하더라. 고인을 보내는 자리에서 큰 소리 내기 싫어서 일단 참긴 했는데 그런 흉측한 꼴을 어떻게 너한테까지 보이겠니? 여기 와봤자 수라장일게 뻔하니까 넌 그냥 친정에 있어. 그리고 저딴 금수만도 못한 인간 새끼랑은 이혼해.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이지만 네 시아버지를 무사히 보낼 때까지 혼신이 입을 다해 정신줄을 꼭 잡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대체 내 교육에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저런 짐승 같은 놈이 생겼는지 원망스럽지만 그것마저도 자식 제대로 못 키운 못난 애미인 내 탓이겠지.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더 이상 자책하지 말아요. 5년을 같이 산 저도 그 인간이 그런 놈인 줄 몰랐던걸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 사람 행동이 많이 수상하긴 했네요. 야근도 전보다 많아졌고 집에 와도 애랑 놀아주지도 않고 핸드폰만 들고 있고 1년 전부터는 갑자기 각자 월급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고 그게 다 여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권태기가 온 건 줄로만 알고 부부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한 제가 바보 같네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너랑 우리 손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너한테 충분한 배상을 해주고 싶은데 짐승 같은 연놈이 날 협박해서 내가 그만 네 시아버지 유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됐어. 그게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딴 짓을 했다고요? 나도 믿을 수가 없지만 방금 전 분명 그런 각서를 쓰고 도장까지 찍었어. 재산을 나와 니들 부부한테 똑같게 나눠주겠다는. 네 시아버지 유서를 금고에서 훔쳐서 없애버리고 지멋대로 새 유서를 작성하고 유서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아버지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친다는. 천륜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어 그놈이. 재산은 몽땅 다 지가 가지고 울긋불긋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는 그 미친놈을 어쩌면 좋니? 난 그래도 내 명의의 집도 있고 많진 않지만 적금도 있어서 남은 인생 사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니들 모녀가 걱정이고 영감이랑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그런 연놈들한테 주는 게 원통하다. 그 돈을 쓸 권리는 오직 우리 채연이한테 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니? 그 사람이 금고에서 유서를 꺼냈다는 증거는 있을까요? 아, 그러고 보니 거실이랑 안방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었네. 네 시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카메라를 단 게 있는데
그놈이 금고에서 유서를 꺼내서 없애는 게 찍혔을 수도 있겠다. 제가 지금 당장 어머니 댁으로 가서 그 동영상을 확보할게요. 그 인간이 알아차리기 전에 제가 먼저 서둘러야겠어요. 그래, 너만 믿으마. 당신 대체 뭐하는 여편네야? 시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내밀면 어쩌자는 거야? 어른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죽었다가 아니라 돌아가셨다야. 이런 것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니? 그리고 내가 장례식에 갈 필요 있어? 새마누라 후보가 거기서 상주 와이프 집안 며느리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니? 엄마가 벌써 다 고자질했구나? 당신이 직접 와서 그녀의 존재를 확인하면 이혼이 훨씬 더 쉬워질 것 같아서 일부러 장례식장에 그녀를 불러서 당신이랑 삼자 대면하려고 했는데 눈치 없는 노인네가 쓸데없는 짓을 했네. 어머니를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불쾌하니까. 친엄마도 아닌 시어머니를 뭘 그렇게 따르는지. 가만 보면 당신도 참 속이 없는 여자라니까.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잘한들 뭔 소용이 있을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냥 남일 뿐이야. 나랑 이혼하면 바로 남남이 되는 그런 가벼운 관계가 고부관계란 거야. 바람핀 것으로도 모자라서 상간녀를 아버지 장례식에까지 끌고 온. 너희 그 파충류 같은 내구조에선 나오는 말답다. 개가 짖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거니까. 고인을 보내드리는 장례식장에서 자꾸 시끄럽게 지저대지 말고 조용히 해. 그리고 조문객들 기분 더럽게 만들지 말고 당장 그 천박한 여자 거기서 내보내. 그럼 이혼해주겠다고 약속해줄래? 약속하면 당장 그녀는 집에 돌려보낼게. 내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까봐 협박용으로 여자를 데려갔단 거야? 무조건 이혼할 거니까 마음 놓고 그 여자 거기서 내보내. 그럼 내가 지금 당장 장례식장에 가서 며느리돌이 다 할게. 알겠어. 말이 통해서 다행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아들인 내가 아버지 유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냐고. 아버지 유산은 몽땅 다 나한테 준다는 유서까지 있는데 왜 엄마가 유산을 독차지하게 됐냐고. 원래 어머니가 받으셔야 할 돈 아니니? 아버님과 어머님이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어머니는 한 푼도 못 받고 당신만 독차지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도 그게 아버지 뜻이라면 어쩔 수 없잖아. 아버님 뜻이 아니라 너가 아버님 유서 없애버리고 새 유서를 조작하고 어머니한테 재산 포기각서를 쓰라고 협박한 거잖아. 하늘의 맹세코난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어. 내가 아무리 개차반이라고 해도 그런 천벌받은 짓은 절대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말 믿을래? 내 속을 버선처럼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참 갑갑하네. 안방에 설치한 카메라에 네가 한 짓 다 찍혔고 네가 재산 포기각서 쓰라고 어머니 협박하는 거 이모님이 핸드폰으로 다 찍었어. 어머니가 안 보여서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선 이모한테 모든 걸 다 찍혀버렸다 그 말이야. 유서를 없애거나 조작한 상속자는 유산 상속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했으니까 넌 유산 한 푼도 못 받는 개털이 된 거잖아. 그럴 리가 없어.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모든 걸 다 잃을 순 없어. 완벽하긴 뭐가 완벽하니? 구멍이 숭숭 난 허술한 계략이구만. 가만히 있었으면 적지 않은 유산을 받았을 텐데 장기를 쓰다가 한 푼도 못 건지게 됐잖아. 그런 한심한 개교는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발상이니? 그녀가 생각해낸 거야. 그러니까 내 잘못은 없는 거 맞지? 내 생각이 아니란 걸 증명하면 나도 아버지 유산 상속받을 수 있지?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니? 이런 무식한 인간이랑 같이 산 내가 너무 한심해서 못 견디겠네. 여보, 엄마가 당신은 이뻐하잖아. 당신이 엄마한테 잘 좀 말해주면 안 될까? 못난 자식 한 번만 용서해주고 유산 좀 달라고 해봐, 어? 우리 채연이도 키워야 하고 돈 들일이 태산이잖아. 우리 이혼할 사이 아니니? 나랑 딸은 버리고 그 여자랑 같이 살겠다고 하지 않았어? 그땐 내가 아버지를 잃고 충격받아서 그런 헛소리를 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우리 채연이를 버리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랑 그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나 뜨거운 짓 하는 거 이모님이 사진으로 다 찍어서 나한테 주셨어. 이혼할 때 요긴하게 쓰라고 하신 이모님 너무 멋지지 않니? 아니, 멋지긴 뭐가 멋지단 거야. 여보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이혼은 절대 싫단 말이야. 어머니가 우리 채연이한테 유산을 다 줄 걸 알고 나랑 채연이한테 들러붙기로 한 거니?
하는 짓이 어쩜 그리 추잡하고도 잡스럽니? 너랑 그년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순순히 위자료랑 양육비 내고 이혼해줘. 소송도 불사할 거니까 서로 피곤하게 굴지 말자, 응? 그 후 저는 일사천리로 남편과 이혼하고 딸아이 친권도 가졌습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를 공동재산에서 계산했더니 그 인간한테 갈 재산은 거의 제로였고 돈 보고 달려든 그 상간녀도 자연히 떨어져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아들인 전 남편한테 크게 실망한 시어머니는 나중에라도 아들한테 재산이 가는 건 원치 않는다면서 제 딸한테 상당수의 재산을 증여했고 앞으로도 손녀한테 모든 걸 다 베풀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미안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지요. 저와 제 딸한테 많은 사랑을 주신 어머니한테 잘 사는 것으로 그리고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보답해드려야겠죠. 이번 달 가스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내가 회사에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는 동안 넌 집에서 보일러 빵빵 틀어놓고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고 있었어? 빵빵 튼 건 아니고 그냥 살짝만 틀었어.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5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난방을 안 틀어? 난방 안 튼다고 죽어? 옛날에는 난방 안 틀고도 잘만 살았어. 패딩 입고 이불 쓰고 전기요 깔고 있으면 되지. 집에서 노는 여자가 난방이 대체 왜 필요하단 거야? 네가 제정신이 박힌 여자라면 내 피와 땀으로 번 돈을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안 되지. 낭비가 아니고 필요한 지출이잖아. 난방 안 틀고 있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병원비로 더 들어가게 된단 건 왜 생각 못해? 그렇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려면 나가서 일해. 너가 벌어서 쓰면 나도 굳이 이렇게 감정 상하는 소리 안 해. 당신이 지방으로 정근하는 바람에 내가 일 그만둔 거잖아. 나도 나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좀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안 돼? 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없는 거야. 한 집 건너 식당인데 할 일이 없단 게 말이나 돼.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닥치는 대로 해야지. 직업에 귀천이 어딨다고 뭘 그렇게 자꾸 재는지 이해가 안 가네.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살고 싶으면 빨리 일 찾고 그전에는 절대 난방 틀 생각하지 마. 다음 달에도 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면 절대 그대로 못 넘어가니까 알아서 해. 오늘 저녁은 감자탕 기분이니까 신선한 등뼈 사서 우거지 넣고 푹 끓여놔. 미안해 여보,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춥고 아파서 이불 쓰고 누워있어. 방금 체온을 재봤는데 열이 40도가 넘었어. 감자탕은커녕 밥도 못 지을 것 같으니까 밖에서 뭘 사 먹던가 아님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 장난해. 그깟 열 좀 난다고 감히 하늘 같은 남편 밥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겠다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밥 안 치고 시장 가서 등뼈 사와 알겠어? 움직이기도 힘들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장 보러 가란 거야? 그냥 가게에 가서 사 먹으면 안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야. 마인드 자체가 썩었어. 여자가 돈 계산을 할 줄도 모르고 근검절약을 몰라? 가게에 가서 먹으면 한 그릇에 못해도 8,000원 하지만 8,000원어치 등뼈 사다가 끓이면 배 터지게 새끼는 먹을 수 있어. 넌 아픈 게 아니라 그냥 의지박약이야. 옛날에 우리 엄마는 아무리 아파도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들 도시락 다 직접 싸고 모든 집안일을 완벽하게 했어. 너랑은 그야말로 천지 차이였지. 나 지금 아프고 힘들고 환자야. 지금은 도저히 안 되니까 더 이상 우리를 요구하지 마. 아프다면서 핸드폰은 또 잘하고 있잖아. 그럼 일어나서 밥도 할 수 있는 거지 누굴 등신으로 보는 거야? 손가락 움직이는 거랑 몸 움직이는 건 다르잖아. 핸드폰도 겨우 하고 있는 거니까 제발 좀 이해해줘. 해열제를 먹어도 소용없고 오한과 근육통에 죽을 것 같아. 부탁인데 오늘 좀 일찍 퇴근해서 나 병원에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애도 아닌 어른이 그깟 열 좀 난다고 병원까지 가겠다고. 오버도 좀 정도 같아. 고열이 나는데 애어른을 왜 따져? 당신이 안 데려다 주면 구급차 부를게. 구급차는 절대 안 돼. 동네에 구급차가 들어오고 우리 집에서 불렀단 거 알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겠냐고. 남편 얼굴 깎아먹으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그건 포기해. 내가 아프다고 하잖아. 그래서 구급차를 부르겠다는데 그게 왜 창피하단 거야? 아프단 건 정신이 나약해 빠졌다는 증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몸을 많이 움직이면 인체는 금방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열나서 죽었단 사람 본 적 있어? 애초에 하루 종일 죽어라고 일하는 나도 멀쩡한데
왜 집에서 편히 놀고 있는 너가 열난다고 민폐를 끼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난. 돈 아깝다고 절대 보일러 틀지 말라고 한 당신 때문이잖아. 보일러 안 튼다고 다 40도 열나니? 그런 논리라면 쪽방촌 노인네들은 다 얼어 죽은 지 오래겠다? 그렇다면 넌 80 넘은 노인네들보다 더 부실하단 뜻이지? 그게 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널 오냐오냐 하고 온실 속에서 키운 탓이야. 이제라도 내가 잡초처럼 강건하게 키워줄 테니 조용히 내 말에 따라. 극간열 40도? 내가 금방 내리게 해줄 테니 꼼짝 말고 기다려. 뭘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방법이 있어? 편의점 들렀다가 바로 갈 거니까 그대로 기다려. 너가 인간이야, 사람 새끼니? 어떻게 열이 펄펄 끓고 있는 사람 몸에다 얼음물을 끼얹을 수가 있어? 편의점에 들렀다가 온다고 하길래 그래도 널 믿고 싶었어. 약이나 젤리 아님 죽 같은 거 사다 줄 줄 알았는데 얼음을 사러 갔던 거야? 돈 아깝다고 난방도 못 틀게 한 인간이 열나는 날 괴롭히기 위해 기꺼이 돈 주고 얼음까지 샀어? 아주 독특하고 효과직방인 방식으로 순식간에 열을 내려주기 위한 내 배려심이란 걸 모르겠어? 입을 쓰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사람한테 얼음물을 뒤집어 씌운 게 배려? 옷은 물론 이부자리까지 흠뻑 젖었어. 이게 지금 아픈 사람한테 할 짓이니? 너 날 사랑하긴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얼마나 됐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어? 연애할 땐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근데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인간으로 됐니? 기본적인 일요상식도 없는 것이 누굴 냉혈인간으로 몰고 있어. 애기들 열나면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주는 건 엄마라면 다들 알고 있는 상식 아니야. 넌 그런 상식도 모르니까 애도 하나 못 가지는 거야. 삼신할매도 엄마 자질이 부족한 여자는 알아서 파스하시는 거라고. 애가 없는 건 그나마 신의 한 수 같은데. 태어나 보니까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면 아이가 얼마나 절망스러울까? 그깟 열 좀 난다고 드러누워서 밥도 안 하고 환자 노릇하는 엄마가 있다는 게 애한테는 더 치명적인 거야. 자식은 부모를 보면서 큰다고 했어. 네 꼬라지를 보고 애도 아 조금만 열나도 학교 안 가도 되겠다 하고 아니라고 게으르게 커도 된단 말이야. 열나면 당연히 쉬어야지. 그럼 억지로 학교 가야 하니? 사회에 나오면 열이 나던 몸이 아프던 무조건 회사에 가야 해. 그런 끈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다는 것도 몰라? 너처럼 나약해 빠진 정신머리로 살면 죽도 못 먹어. 그나마 나같이 똑 부러지고 멘탈 탄탄한 남자 만난 걸 행운으로 생각해. 얼음물을 뒤집어 씌운 거로도 모자라서 빨리 일어나서 감자탕 만들라고 날 발로 찬 사람이 똑 부러져? 네가 발로 찬 내 다리 시퍼렇게 멍들었어. 아픈 나한테 폭행까지 한 거 나 절대 용서 못해. 네가 용서 못하면 뭘 어쩔 건데? 내가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살 전업주부가 나한테 이혼당하면 어떻게 살지? 생각이나 해보고 감히 나한테 건방지게 말대꾸하는 거야? 너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내가 기침만 살짝 해도 약 사주고 죽 끓여주고 집안일까지 다 맡아서 했었잖아.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결혼 전에는 열심히 일 다니고 또 결혼 후에도 쭉 맞벌이 하겠다고 해서 결혼해줬더니 내 전근을 핑계로 일 그만두더니 재취업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놀고 먹을 궁리만 하고 요리도 청소도 완벽하게 할 줄 알았는데 뭐나 대충대충이잖아. 너 하루에 요리랑 청소에 투자하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돼? 3시간도 안 되지? 난 나름 한다고 했는데 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내가 가정부도 아니고 그럼 하루 종일 쓸고 닦고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쳐야 하니? 일도 안 하고 밥 먹으려면 당연히 하루 종일 집안일 해야지. 요즘 전기세 물세가 얼마나 비싼데 집에서 펀히 노는 여편 내가 세탁기를 돌린다는 게 말이나 돼? 옛날처럼 내과에 가서 얼음물에 빨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실에 앉아서 빨래판에 손빨래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청소도 마찬가지야. 괜히 청소기 돌리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빗자루로 쓱쓱 쓸고 물걸레로 빡빡 닦으면 얼마나 좋아. 밥도 밥통에 하루 종일 밥해서 보온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압력 가마에 조금씩 지어 먹는 게 훨씬 절약이 된다고 내가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겠어. 왜 이런 걸 남자인 내가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지 그게 난 너무 화가 난단 말이야. 정말 너무하네. 돈 못 버는 전업주부는 그렇게까지 해야 해? 돈 벌어들일 재간이 없으면 줄줄 세게 하지나 말라 그 뜻인데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장모님은 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렇게 개념이 없는 여자로 자랐는지 그냥 보는 내 속만 터지지. 지금도 봐 핸드폰은 잘만 하면서 밥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
이걸 대체 어디부터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겠는지 내가 머리가 다 아프다. 지금은 아까보다 조금 괜찮아져서 핸드폰 하고 있는 거야. 그것 봐, 그거 내 방법이 통했잖아. 열이 40도가 아니라 100도라고 해도 얼음물을 뿌리면 열은 내리기 마련인 거야. 구급차 타고 병원에 와서 링거 맞고 조금 나은 건데? 뭐야, 끝내는 구급차를 불렀단 거야? 내가 감자탕 먹으러 온 사이 혼자 병원으로 갔다고. 응급실에 가면 돈이 얼마나 깨지는지 몰라서 그래. 지금 당장 그린 거 빼고 집에 돌아와. 집에 와서 다 젖어버린 이불들 말리고 내 잠자리 정리해놔.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떡갈비 기분이니까 마트 가서 떡갈비 재료 사와. 한 달에 겨우 생활비 50만 주는 찌질한 놈이 주둥이만 고급이어서. 주둥이만 열면 감자탕이요, 떡갈비요, 소갈비요, 해물찜이요. 네 주제에 그런 비싼 식자재들이 가당키나 하니? 뭐라고? 설마 아니어직 네가 준 거 50만으로 생활해왔다고 생각했어? 나보다 연봉이 낮다는 자격지심 때문에 무조건 날 지방으로 끌고 오면서 일을 그만두게 한 주제에 주둥이만 열면 전업주부라고 무시하고 식당 일하라고 짓거리고 이때다 싶어서 날 한껏 깔아뭉개고 가부장적인 가장 노릇하니까 재밌니? 오죽하면 저러겠냐 싶어서 참고 또 참아줬더니 아주 날 가만히로 보고 걷어차질 않나. 네 눈에는 내가 그렇게 너한테 맞고 살 여자로 보이니? 폭언을 참아주니까 폭행까지 해. 여기서 더 참으면 나에 대한 네 구박은 대체 어디까지 상승할까? 더 있으면 아주 날 때려 죽이기라도 하겠더라. 교통사고를 당해서 못 걷거나 암에라도 걸리면 아주 날 산에다 묻을 인간이지 넌? 너랑 같이 살면 어떤 참담한 앞날일지 훤한데 내가 이제 어떻게 너랑 같이 사니? 아니, 당신 왜 그래? 캐릭터가 너무 다르잖아. 열이 나서 많이 흥분했구나. 알겠어. 그럼 오늘은 병원에서 푹 쉬어. 내일 내가 데리러 갈게. 아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경찰이 조사 왔으니까 너도 와야 될 것 같아. 경찰은 왜? 당신 대체 왜 그래, 무섭게? 너가 나한테 얼음물 쳐붓고 폭행한 거 내가 동영상으로 다 찍었거든. 그거 경찰한테 보일 거니까 너도 와서 변명할 거 있음 해봐. 아니, 그걸 언제 찍었단 거야? 당신 진짜 왜 그래? 남편을 전과자로 만들 거야 정말. 네가 뭘 준비한다고 편의점에 들른다고 할 때 뭔가 싸했어.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카메라를 설치했어. 설마 했는데 설마가 이렇게 사람 잡을 줄은 몰랐잖아. 경찰 조사받고 이혼해줘. 변호사 찾아서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는 것이 좋을 거야. 아니 여보, 제발 부탁이야. 이러지 말자 우리. 내가 다 잘못했어? 당당했던 당신을 괴롭히는 게 재미있고 당신인을 참아주길래?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거만하게 굴었던 거야. 앞으로는 절대 당신한테 폭언 폭행 안 하고 충성할게. 그러니까 제발 경찰 부른다느니 이혼한다느니 그런 소리만은 하지 말아줘. 다 늦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할 말 있으면 직접 경찰이랑 변호사한테 얘기해. 그 후 남편은 결국 폭행죄로 실형을 받게 됐고 전 정신적 및 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이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믿고 사랑하고 백년해로를 하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왜 그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한심하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지 가슴이 아팠지만 이젠 다 잊으려고 합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상처고 스트레스니까요. 이 상처를 치유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앞을 보면서 힘내기로 했습니다. 방황은 사치일 정도로 다시 취직한 전 지금 아주 바쁘니까요. 뭐하니? 지금 시간 괜찮아? 뭐 하면 왜요? 전업주부라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이 노는 거 아니에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가 얼마나 짧은데요? 네가 전업주부라고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연락한 거 아니야. 네가 전업주부던 아니던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잖니. 그럼 왜 연락하신 건데요? 우리 언니가 복숭아 과수원 하고 있단 건 너도 들어서 알고 있지? 올해도 복숭아가 풍년이라고 크고 이쁜 놈들로 가득 보내왔는데 우리 부부가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니들한테 좀 보내주고 싶어서 그래. 요즘 마트에 가면 널리고 깔린 게 복숭아입니다. 제 남편은 복숭아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저도 그냥 사 먹으면 되니까 굳이 보낼 필요 없어요.
괜히 그거 받고 또 잘 받았다고 인사 전화해야 하잖아요? 시어머니들은 노는 방식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며느리랑 한 번이라도 더 통화하고 싶어서 별의별 걸 다 보내면서 쇼하는 게 참. 좋아하지도 않는 김치랑 반찬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지를 않나. 싸구려 고구마랑 감자를 박스채로 보내지를 않나. 계절마다 과일이랑 생선을 보내지를 않나. 솔직히 아들 부부랑 친해지고 싶어서 머리 쓰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으로 음식들을 보낸 건 아닌데 너가 그렇게 생각했다니 미안하구나. 이제부턴 그런 민폐 안 끼칠 테니까 복숭아는 그냥 작은 애한테나 보내줄게. 그러세요. 그깟 복숭아 동서도별로 반길 것 같진 않지만 말입니다. 다른 일 없으시면 이만 실례할게요. 제가 상당히 바빠서요. 그래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다. 근데 니들 이번 주 주말에 혹시 이 약속 같은 거 있니? 약속요? 그건 왜요? 이번 주 일요일이 딱 마침 우리 부부의 결혼 40주년 기념일이라. 작은 애 부부랑 같이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기로 했거든. 괜찮다면 니들도 참석해주면 더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 다 어디로 들은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니는 어디까지나 불편한 시어머니일 뿐이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솔직히 남보다도 어려운 시자라 그 어떤 연락도 달갑지 않거든요. 전화는 물론 문자도 불편한데 같이 만나서 식사라니요? 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적이 있었으면서 그렇게도 며느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아니면 며느리 드리고 시어머니가 되면 본인의 며느리 시절은 다 잊어버리는 선택성 치매라도 걸리나요? 세상 시모들의 레파토리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그냥 식사 한번 초대한 것일 뿐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니? 네, 흥분할 일 맞고요. 저도 쌓여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좀 하세요. 하다 이젠 본인들 결혼기념일에까지 저희를 부를 생각을 다 해요? 아니 둘째 내가 먼저 같이 식사하고 싶다고 하길래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니들도 초대하려고 했는데 오기 싫다면 안 와도 돼. 어머니도 참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 말면서 모른 척하는 건지. 동서가 진심 좋아서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려고 한 줄 아세요. 동서도 여자고 며느리예요. 시부모가 좋고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어요. 어머니가 자꾸 초대하니까 거절도 못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거란 생각은 못하세요? 작은 애는 그런 애가 아니니까 사람 이상하게 몰지 마라. 너가 싫으면 다신 널 안 부르면 되는 일 아니냐. 그래요. 다신 절 부르지도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요. 어차피 우리 서로 남남 아닌가요? 결혼으로 인해 억지로 이어진 사이일 뿐 저한테 있어서 어머니는 그냥 길에 스쳐 지나가는 다른 아줌마들이랑 똑같아요. 그래 네 마음은 잘 알았다. 앞으로 서로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남남으로 지내면 되는 거 아니니? 생신이랑 명절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죽지 못해 가겠지만 딱 거기까지지. 저한테 그 무엇 하나도 더 바라시는 일은 없도록 해요. 명절이라고 미리 불러서 일 시켜 먹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말고.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선물이나 용돈도 바라지 말아요. 형편이 되면 5만 정도 넣어드릴 거고 형편이 안 되면 죄송하지만 빈손으로 갈게요. 자식 키워서 장사하실 것도 아니고 그깟 용돈 좀 못 받아도 괜찮죠? 니들 용돈 바란 적 없으니까 괜한 걱정은 하지 마. 노령연금 받아서 겨우겨우 사는 형편의 며느리 앞에서 자존심은 또 세우고 싶나 봐요? 뭐라고? 아버님 어머니 별로 큰 재산도 없는 거로 아는데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사실 생각이세요? 리어카 끌고 폐지 주우러 골목골목을 누비는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근검 전략을 해야지. 쩍하면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사서 보낼 생각이나 하고 쩍하면 자식들 불러서 바베큐하고 레스토랑에나 다닐 궁리에 서야 되겠어요? 네가 뭘 안다고 우리 노후를 네가 걱정하니? 흥청망청 다 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손 벌리게 분명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똑같은 가정주부인데 우리 엄마랑은 왜 이렇게 천지 차이인지. 부잣집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니면서 옷도 화장품도 백화점에서만 사고 주말만 되면 나들이하고 외식할 생각만 하는 어머니.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한심해요. 넌 나한테 쌓인 게 많구나? 그렇게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싫었니? 그것도 모르고 미련한 노인 내가 그동안 너랑 잘 지내보겠다고 눈치 없는 짓 해서 미안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너한테 돈 달라 소리 안 할 거니까 마음 놓고
앞으로는 생일 명절에도 일절 우리 집에 안 와도 돼. 나도 그 좋은 명절에 굳이 날 싫다는 사람 얼굴을 보고 싶진 않거든. 니들 부부는 남이라고 생각하고 작은 애들하고만 연락하고 살 거니까 다신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살도록 해. 동선에 40평대 아파트로 이사 갔단 말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면 왜 너랑은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니? 왜 상관없어요? 동선에 이사 갈 때 어머니가 자금을 대줬다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대체 얼마나 주신 거예요? 오, 보태줬어. 근데 내가 내 돈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던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어머니 혹시 치매세요? 장남 부부인 저희한테는 상의 한마디 없이 동선애한테만 돈을 대주셨는데 그게 저랑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왜 저희한테는 10원 한 장 안 주시고 동선애한테만 5억이라는 거금을 주셨어요? 이건 엄연한 자식 차별이에요. 똑같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깟 돈으로 자식을 차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도 안 먹는 그깟 돈을 누굴 주던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이니? 둘째네는 사랑하는 내 가족이니까 집 사는데 한몫 보태준 건데 너한테는 무슨 명목으로 돈을 주니? 생판 남한테 억소리 나는 자금을 주는 사람 봤니? 난 자선가가 아니라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남이라니요? 제 남편은 이 집안 장남이고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저희가 어떻게 남이 돼요? 날 남보다 못한 아줌마라고 한 건 너 아니니? 남이라고 생각하고 일체 연락은 안 하고 안 보고 살기로 한 거 아니었어? 너야말로 젊은 게 치매라도 온 거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금쪽 같은 내 돈을 너같이 싸가지 없는 여자한테 쓰니? 시어머니란 자리가 뭔 죄라도 되니? 나 보니까 아들이었고 그 아들을 열심히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시자라는 이유 하나로 며느리인 너한테 험한 소리 듣고 일방적으로 미움을 받아야 하니? 시집살이 한 번 안 시키고 잘해주려고만 한 나한테 상처 주는 말만 골라서 한 주제에 돈이 개입되니까 눈이 뻘개서 달려드는 거 좀 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니까 그만하고 꺼져줄래? 아니, 애초에 어머니네 방거지 아니었어요? 집도 그냥 빌라고 가진 재산도 별로 없었던 거로 아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큰돈이 생겼단 거예요? 혹시 로또라도 당첨됐어요? 로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집을 바꾸지 않은 건 그 집에서 우리 애들을 낳고 키운 추억이 있어서였고 돈 있는 티 내는 걸 싫어하는 네 시아버지 원칙 때문이었어. 네 시할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땅 덕분에 벼락 부자가 됐단 걸 알면 아들들이 괜히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어긋나게 클까봐 없는 척 했을 뿐이지 돈이 없어서 이사 못 간 거 아니야. 그렇게 없는 척하길 좋아하시면 끝까지 없는 척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식들한테 골고루 나눠주셔야지 왜 둘째네한테 아파트를 사주고 그러세요? 본인들은 작은 빌라에서 사시면서 둘째네한테 아파트를 사준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요즘은 다들 애들 학군을 따져서 이사한다는 것도 모르니 넌? 우리 둘째네 손주들이 좋은 환경에서 마음 놓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능력껏 지원해주겠다는데 뭔 문제라도 있니?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똑같이 해주셔야죠. 저희도 이제 곧 아이 가질 건데 왜 저희한테는 안 해주시냐고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둘째랑 네가 같니? 둘째는 우리한테 재산이 없는 줄 알았을 때도 한결같이 우리한테 싹싹하게 했고 쩍하면 밥 먹으러 오고 나랑 시장 나들이도 자주 다녔어. 사람들이 보면 모녀라고 착각할 만큼 살가운 며느리였지. 손주들이 태어난 후에도 하루가 멀다 하게 영상통화하고 동영상 보내주고 쌀쌀맞은 너랑은 달리 진심으로 날 좋아해줬어. 사람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 아니니? 나 역신 날 죽어라고 싫어하는 너보다는 날 존중하고 좋아하는 둘째가 더 이쁜 게 인지상정 아니야? 그럼 나중에 제가 애를 낳아도 동선의 애들만 더 이뻐하고 장난감도 그쪽한테 더 사주실 거예요? 자주 만나다 보면 더 사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자라고 무조건 어머니 싫어한 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들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생신이나 명절 때도 미리 가서 식사 준비하고 용돈도 두둑이 챙겨드리고 안부 전화도 자주자주 드리고 하루빨리 손주도 낳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한테도 지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도 얼마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남편은 그냥 적당한 거로 사자고 했는데 제가 허영심에 너무 비싼 아파트를 고집하는 바람에 한 달에 대출금만 200만이 넘어요. 그 사람 월급이라고 해봤자 겨우 400밖에 안 되는데 이대로는 애는커녕 둘이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돈이 부족하면 너도 벌면 되는 거 아니니? 둘째는 맞벌이 하면서도 애 둘이나 키우고 있는데 넌 애도 없으니까 알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전 일해본 적도 없거니와 창피하게 알바를 어떻게 해요. 알바하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어쩌라고요. 아직도 덜 바빴네. 관심 없으니까 그냥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시고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사실 생활비가 모자라서 제가 그 사람 몰래 대출을 좀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 사람이 그걸 알게 돼서 요즘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3천만 대출을 알아서 못 갚으면 이혼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좀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걔가 이혼하고 싶으면 해야지 내가 무슨 수로 말리니? 그 사람 분명 예전부터 저한테 화난 게 분명해요. 시댁이랑 인연 끊고 친정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절 한이 곱게 생각한 게 분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 다 용서했다고 앞으로 돈도 지원해주고 다시 친하게 지내겠다는 말씀만 해주시면 그 사람 분명 절 용서하고 다시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기적이고 인정머리 없고 기본이 안 된 너 같은 여자랑 친하게 지낼 생각은 없어서 미안하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날 뼛속까지 싫어하는 너랑 얼굴 맞대면서 사니? 난 다정다감하고 착한 둘째만 있으면 되니까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이렇게 굽히고 들어가는데도 정말 절 이대로 버리실 거예요? 너랑 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남남 아니었니? 남이랑 가족처럼 못 지내겠다는데 뭔 집착을 그리 해대는 거야? 네 목소리 듣고 싶지 않고 네 얼굴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시 나한테 연락하지만 민폐야 알겠니? 그 후 장남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파트는 팔았습니다. 워낙에 착하고 기가 약했던 장남은 고집이 세고 막무가내인 큰며느리한테 쥐어서 많이 억압하고 사느라 그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왔단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파서 아들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마누라한테 휘둘리는 아들이 밉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핏줄이라 그런가 지금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재혼은 없겠지만 다시 재혼을 한다면 둘째 며느리 같이 착하고 상식적인 여자를 만나기만 바랄 뿐이지요. 하와이 바다가 이렇게 환상적이게 맑고 푸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요. 그림 속에서 TV 속에서만 봐오던 풍경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고 아니 매혹을 벗어나서 신비로운 자연이 좋아해 가슴이 다 웅장해지는걸요? 이 아름다운 바다를 증인으로 이 눈부신 백사장에서 꿈에서도 갖고 싶었던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의 시름을 다 잊고 산책을 하는 날이 오다니 가슴 찡하도록 설레고 행복한 이 기분 그쪽은 알려나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카톡 잘못 보낸 것 같은데요? 그쪽 상우 씨 와이프잖아요. 아직까지는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사람 이제 곧 나랑 결혼할 거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또 주문을 허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몸을 빼줘야겠어요. 그 남자 저한테 넘겨요. 본인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 입고 있어봤자 본인 꼴만 더 우스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 말로만 듣던 상간녀란 말이죠? 내 남편이 정말 당신이랑 바람났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날 배신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 해외 출장 간다고 했고 전 그 사람을 믿어요. 내가 어떻게 갈고 닦은 남잔데 당신같이 천박한 여자랑 불륜여행을 갔을 리가 없어요. 뭐라고요? 지금 저보고 천박하다고 했어요? 이봐요. 아줌마저 본 적 있어요? 본 적도 없으면서 어따 대고 감히 나보고 천박하대. 지는 꼭 암돼지같이 생겨서 누구한테 빈정대고 있어. 뭐라고? 왜요? 전곡을 찌르니까 불쾌해요? 당신 돼지 맞잖아. 새끼도 하나 못 낳고 하루 종일 요리만 하는 암돼지. 그 사람도 그쪽을 돼지라고 했고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꼴에 요리 연구가랍시고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척 쇼하는 사진을 보니까 코웃음밖에 안 나는 거 있죠? 지 남편도 하나 제대로 요리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여자가
뭔 요리를 연구한다고 꼴값을 떨고 있는지.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남편 내조하고 어떻게 임신하고 가정을 이끌어 나갈지를 연구해야지. 허구한 날불 앞에 서서 후라이팬이나 젓고 있으니까 피둥피둥 살만 찌고. 누가 봐도 욕심낼 정도로 잘난 그 남자를 나한테 뺏기죠. 너무 안타까워서 조언하는 거니까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뼈 아프게 가슴에 새겨 기억해요. 너가 어떤 개소리를 치던 난 절대 내 남편이 외도 따위 안 믿어. 꼴 보니까 혼자 내 남편을 짝사랑하고 나한테 도발해서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 틈을 타서 기어들려는 궁리를 하나 본데 어림도 없어. 우린 다른 부부랑 달라. 너 따위가 자극하고 선동한다고 해서 무너질 사이가 아니야. 우린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15년을 함께해온 사이야. 어이없고 황당하고 기막히니까 더 이상 이딴 카톡 보내지 마. 차단해버리면 끝이고 너 같은 거한테 내가 흔들릴 일은 절대 없으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 사진 보내줄게요. 반년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부터 방금 저녁에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까지. 날짜까지 똑바로 찍힌 거 다 보내줄게요. 제 아무리 그 결혼에 자신이 넘치는 그쪽이라고 해도 우리의 진한 사랑을 증명해주는 낯뜨거운 사진들을 보면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생기겠죠. 우리의 운명적인 사랑을 사진으로 확인해보니까 어때요? 이제야 비로소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남편을 나한테 빼앗겼다는 사실을 실감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랑 바람 폈단 게 정말인가 보네요. 바람이라니요? 우리의 사랑을 그런 품이 떨어지는 단어로 표현하지 말아줄래요? 바람이 아니라 사랑이고 로맨스예요. 전말이에요. 불륜이라고 하면 눈에 불을 켜고 쌍욕을 퍼붓는 인간들이 제일 무식해 보여요. 결혼극에 뭐라고 종이장 한 장이 차이가 대체 얼마나 무겁다고. 왜 지들은 사랑이라고 하고 우리는 불륜이라고 매장시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도 분명한 사랑이고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꽉 막힌 그쪽한테 더 얘기해봤자 내 입만 아팠지 뭔 소용이 있겠냐마는 그냥 빨리 이혼이나 해줘요. 토 나오는 이들 불륜 사진 잘 받고 불륜 증거로 잘 쓸게. 긴 말 필요 없을 것 같고 이혼해줄 테니 위자료 가져와. 그럼 위자료 받을 자료로 쓰려고 사진을 보내라고 한 거예요? 네가 보내겠다고 했지 내가 보내라고 했니? 덕분에 내 돈은 한 푼도 안 쓰고 더러운 이들 불륜 증거 잘 받았지 뭐야. 설마 하니 내가 니들이 그 더러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 줄 알았니? 나 그 남자랑 15년을 함께한 여자야. 그 남자의 말, 행동, 눈빛만 봐도 그 남자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어. 그럼 우리 사이를 벌써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 했다고요? 아니 왜요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해서 그 사람 발목을 잡고 싶었어요? 정숙하고 인내심 있는 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이 그쪽한테 다시 돌아갈 줄 알았어요? 헛꿈도 참 야무지게 꾸시는 분이시네. 남자들은 다 똑같아요. 젊은 여자한테 환장하고 청춘에 열광해요. 아줌마는 죽었다 깨어나도 없는 젊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바락해도 저에 대한 그 사람의 열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포기해요. 이 정도면 착각대마왕을 벗어나서 병적인 자아도 취해 빠진 환자네 너. 내가 몇 달 동안 침묵하고 있은 건 그 인간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고 버러지 같은 이들 때문에 피 같은 내 돈을 쓴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야. 증거를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때마침 너가 대량의 사진을 보내주니까 감사한 마음뿐인걸. 바람이나 피는 쓰레기 같은 그 남자 너 줄 테니 하루빨리 위자료나 입금해. 그 사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깟 위자료는 껌값이죠. 기분 좋게 던져줄 테니 그거 줍고 다신 우리 인생에 나타나지 말아요. 여보, 당신 얼굴 못 본 지도 반년 됐네. 세월 참 빠르다, 그지? 당신이랑 이혼하고 법원을 나올 때 들려오던 매미의 울음소리가 슬프고 씁쓸한 내맘 같아서 더 구슬프게 들렸었는데 어느덧 뜨겁던 그 여름은 다가고 첫눈이 흩날리는 쓸쓸한 겨울이 왔네. 15년을 당신과 함께 겨울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나 혼자라 그런가 유난히 옆구리가 시리고 가슴이 텅 빈 것 같네. 자기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당신이 나한테 먼저 연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당신을 배신하고 상처만 준 날 증오하고 저주할 줄 알았어. 나 같은 나쁜 놈한테 끝까지 화 한 번 안 내고 끝까지 우아함을 잃지 않고 위자료마저도 청구하지 않은 당신한테 늘 미안했어. 미안하고 보고 싶지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었어. 보고 싶다니 자기 약혼녀가 들으면 화내겠어. 그만해.
지인한테 전해 들었어. 당신 그 여자랑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고 그렇게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축복해 줄게. 나랑 못 이룬 백년해로 이꾼 그 여자랑은 꼭 이루기를 바래. 결혼을 앞둔 사람한테 이런 연락해서 미안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살짝 힘들어서 연락해 본 거니까 잊어버려. 너무 창피하네.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서. 첫눈이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생각나고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순간순간들이 생각나서 잠시 이성을 잃었었나 봐. 다신 이런 민폐 카톡 안 할게 미안해. 괜찮아. 아니 오히려 고마워. 결혼 준비는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당신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거든. 당신같이 훌륭한 성품을 지닌 여자한테 내가 대체 뭔 짓을 했는지 나 자신한테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 여자랑 결혼 준비하면서 비로소 당신의 훌륭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알게 됐어. 왜 약혼녀가 힘들게 해? 집도 무조건 40평대 아파트를 살려고 하고 차는 물론 가정가구도 다 최고로 좋은 거로만 요구하고 결혼식도 최고급 인호텔에서 하길 원하고 신혼여행도 최고로 비싼 플랜만 보고 있지. 처음엔 그냥 귀여워서 만났는데 끝이 안 보이는 그녀의 허영심에 점점 지쳐가고 있어. 결혼하면 전업주부 할 꿈에 부풀어 있는데 솔직히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하게 될 내 처지가 상상돼서 불안하고 불편해. 자기 요즘 많이 힘들구나. 내가 뭐 맛있는 거 해줘? 나 같은 놈이 이런 욕심 부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 요리가 죽을 만큼 먹고 싶어. 자기가 해주는 갈비찜이랑 닭도리탕에다 당신이 담근 고들빼기 김치랑 고추절임 오이지를 얹어서 먹을 수 있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계란 후라이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그 여자랑 반년 같이 살면서 비로소 당신의 위대함을 알게 된 어리석은 놈이야 나. 내가 한 요리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언제든지 다시 해줄 수 있는데 언제 시간 돼? 난 당장 오늘이라도 괜찮은데. 정말 그래도 돼? 고마워 여보. 오늘 퇴근하고 바로 거기로 갈게. 나 지금 엄청 설렌다. 꼭 마치 15년 전 당신이랑 만날 때처럼 가슴이 뛰고 행복해. 농담 그만하고 있다 봐. 응, 알겠어. 고마워. 나 누군지 알지? 당연하죠. 반년 전에 저한테 보기 좋게 남편 뺏기고 조용히 물러난 여자 아닌가요? 쪽팔려서 다신 나한테 연락 안 할 줄 알았는데 웬일이죠? 왜요? 우리가 결혼한다는 소문을 듣고 축의금이라도 주려고 계좌번호 모르려고 연락했어요. 결혼은 무슨 결혼? 그 남자 이제 너 싫다고 그 결혼 때려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들었니?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그 사람이 왜 결혼을 때려쳐요? 그리고 그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제가 왜 그쪽 입에서 전해 들어야 해요?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그 남자 이젠 너 싫대.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고 그게 니들 사랑의 실상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사람 평생 날 책임진다고 약속했고 절대 그 약속을 저버릴 사람이 아니라고요. 나한테도 똑같이 약속했었지만 결국 날 버리고 너한테 갔잖아. 남자들의 실없는 호언장담을 너무 믿었구나. 지난 한 달 동안 그 남자 바쁘다고 너랑 잘 안 만나줬지? 그게 왜일 것 같아?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빙빙 돌리면서 사람 약 올리지 말고. 그 사람 거의 매일 퇴근하면 나한테 와서 저녁 먹고 내 무릎에 누워서 쉬다가 갔어. 내가 해준 요리를 먹고 내 무릎에서 쉴 수 있단 게 꿈만 같다고 행복해했어. 이제야 알겠어? 남자는 입으로 몸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음식과 심장으로 잡아야 한단 걸. 자기 뭐야?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자기 정말 저 여자 말대로 저 여자랑 바람 폈니? 나한테는 야근한다는 거짓말하고 저 여자 집에 가서 저 여자랑 다시 붙어먹었니? 잤어? 니들 잤냐고. 그냥 선이 무릎에 누워서 휴식했어. 그게 다야. 선이가 욕심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안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선이와 사랑하고 싶어서 선이의 맘도 내 맘과 같을 때까지 기다렸어. 이제 드디어 그때가 온 것 같네. 우리 그만 만나자. 헤어져. 신선함에 너랑 놀아난 개자식 맞지만 그래도 내가 남자라면 어렵지만 직접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먼 길을 빙빙 돌았지만 내 마지막 항구는 역시 선이란 걸 알았어. 나쁜 놈.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여기저기 나다 소문냈는데 쪽팔려서 파혼당했단 소리를 어떻게 하란 거야? 날 버리고 전화 내년이랑 결혼할 심산이야?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랑 저 상간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상간녀는 네가 상간녀지. 이게 어디서 감히 정숙한 여인한테 상간녀라는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자빠졌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서 위자료 같은 개소리 좋아하네. 내가 네 약혼남이랑 바람이라도 폈니? 난 그냥 배고프다는 그 남자 집에 들여서 음식해주고 피곤하다는 그 남자한테 무릎을 내준 것밖에 없어. 이게 무슨 바람이니? 바람은 니들처럼 호텔에서 옷도 안 쳐입고 개처럼 붙어서 찍은 사진이 있어야 바람이지. 난 그 남자랑 같이 있으면서 겉옷 한 장도 안 벗었는데 뭔 바람 타령이야? 난 누구랑 달라서 남이 먹던 밥은 절대 입에 안 돼. 저도 남이 먹던 밥은 안 먹어요. 넌 먹었잖아. 내가 먹던 이상우저 인간 네가 주워서 만나게 핥고 처먹었잖아. 멀쩡하게 생겨서 더럽기가 짝이 없네. 아무리 배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남이 15년 동안 먹던 쓰레기를 주워서 먹니? 아니 여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날 쓰레기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저 여자한테 당한 게 많아서 복수하겠단 마음은 잘 알겠지만 그래도 말이 좀 심하잖아. 닥쳐, 내가 왜 네 여보니? 왜 그래 무섭게. 지금까지 여보라고 해왔고 우리 서로한테 다시 호감 가진 거 아니야? 다시 날 받아준 거 아니었어? 내가 너 같은 바람둥이를 다시 받아준다고? 저딴 하찮은 년한테 가겠다고 날 세상에 둘도 없이 비참한 여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나한테 올 수 있다고 생각했니, 진심? 재결합할 생각으로 날 유혹한 거 아니었어? 날 못 잊어서 나한테 다시 연락하고 꼬신 거 아니냐고? 난 한 번도 널 꼬신 적 없어. 허파의 바람만 꽉 찬 네가 지멋대로 나한테 넘어온 것일 뿐이야. 너 같은 건 난 벌써 잊고 버린 지 오래야. 나한테 있어서 넌 내가 재활용 박스에 버린 쓰레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이게 네 복수였던 거야? 저 여자가 아니라 나한테 복수하고 싶었던 거야? 한꺼번에 2마리 토끼를 다 때려잡는 게 훌륭한 사냥꾼이 아니겠어? 난 당한 건 되로 갚아줘야 하는 여자란 걸 잘 아는 사람이 내가 정녕 니들한테 그대로 당하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이제야 속이 좀 시원하네. 니들 같은 가짜는 것들한테 모욕당하거나 반년 동안 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오늘부터 드디어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 같네. 반년 전에 청구하지 않은 위자료 내용 증명 이제 보낼게. 날 배신한 값 톡톡히 한번 치러봐.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은 것도 다 계획적이었던 거야? 무섭다 진짜 당신이라는 여자? 이만한 걸로 무슨. 상간년년이 보내온 사진들 네 회사에도 다 보냈어. 뭐라고? 니들이 호텔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날짜를 봤더니 회사 출근하는 날들이더라. 외근이 많은 직업을 이용해서 대낮에 여자랑 레스토랑 가고 호텔 간 거. 회사에서 알게 되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고 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질 쳤는지 잘 아는 사람이 날 그렇게 철저하게 부숴버리니? 당신한테는 심장도 없어? 너한테만은 그런 말 듣고 싶지 않네? 상간녀랑 같이 날 돼지라고 놀렸다며? 돼지한테 사람의 심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안 그래? 그 후 저는 전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내 영증명을 보냈고 원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상간녀가 보내준 불륜 사진은 상간녀 회사에도 보냈고 그들은 보기 좋게 쌍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두 개털이 다시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바람핀 놈은 절대 용서 못한다고. 직장 좋고 돈 많은 남자 다시 찾겠다고 상간녀가 떠났다고 해요. 과연 불륜녀답지 않습니까? 불륜은 늘 그렇지만 아낌없이 주는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 보고 달려들다가 파멸로 끝나버리는 불나방 같은 천박한 짓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지요.